You ever feel like you're just living in an airport?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온 빅터는 본인의 고향인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여건이 정지되고 Imagine that these potato chips are Krakosia. No more Krakosia. 순식간에 무국적이 되면서 공항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터미널입니다. 실존 인물 메르한 나세리의 자서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이자 스필버그 감독과 톰 행크스의 세 번째 합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터미널은 6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2,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4년 글로벌 흥행순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61%, 메타크리틱 55점, IMDb 7.4로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치곤 평점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톰 행크스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력과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스토리도 이 감독과 이 작곡가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연출력에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터미널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프랑스의 국제공항에서 생활한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의 자서전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메르한은 팔라비 왕조 반대 시위를 벌여 자신의 모국인 이란에서 추방당했고 여러 나라를 떠도는 중 여건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당시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프랑스 국제공항 파리 샤들 드골에서 1988년부터 무려 2006년까지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략 20년 동안 공항에서 겪었던 일들을 일기에 담아냈고 일기를 바탕으로 터미널맨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메르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공항에 돌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확하게 1년 전 11월 22일 본인의 고향과 다름없는 프랑스 국제공항 터미널 1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빅터의 고향 크라코지아는 비록 가상의 국가이지만 크라코지아. Krakosia. 극중에서 빅터가 쓰는 언어는 불가리아어입니다. 배우 톰 행크스의 장인어른이 불가리아 출신으로 언어뿐만이 아니라 억양부터 작은 제스처까지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When we ask questions, we always go up at the end of a sentence. Going to the store, you know, are going to the store. In that part of the world, they go down on their sentences. They say, you're going to the store. 영화 초반 미국에 도착한 빅터가 입국 심사를 하는 장면에서 빅터가 건네준 면허증은 실제로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의 면허증이라고 하는데요. 벨라루스어를 아는 팬들이 발견한 오게티로 면허증에 빅터 나보스키 이름 말고도 밑에 실제 이 면허증의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이름은 여성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 측에서 밝힌 바로는 이 면허증은 벨라루스 출신 여성 직원의 만료된 면허증인데 그 위에다 빅터 나보스키의 이름만 영어로 대충 얹혀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You are simply... I'll accept. 나라를 잃은 빅터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건이 중지돼서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자 결국 국제선 터미널로 향하는데요. 서머니 터미널과 연결된 자동문을 열 때 거의 화면을 멈춰서 봐야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제작진의 손이 틈 사이로 아주 살짝 보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이 진행되는 국제선 터미널은 경납고에서 4개월을 걸쳐 제작된 세트장입니다. 하나는 국제선 터미널과 옆에 비교적 작고 허름한 경납고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빅터의 집 게이트 67번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Gate 67. Because we are very particular about punctuality. Did you say gate 67? 영화의 설정상 공항의 위치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설정되었지만 세트장의 구조와 전체적인 디자인은 독일의 디셀도르프 국제공항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터미널에서 빅터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가방이 안 닫혀서 헤매는 한 여학생인데요. 빅터가 가방을 부숴버리자 아빠를 부르는 이 여학생은 스필버그 감독의 딸 사샤 스필버그입니다. 사샤는 인디아나 존스 4편에서 머택의 죽방을 날리는 대학생으로 출연한 적도 있었죠. 공항의 입국 담당관 돌로레스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속 빅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입국 도장을 찍을 때 자세히 보면 9월 4일 2003년으로 찍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빅터의 차례가 오고 거부 도장이 찍힐 때 보면 1월 17일 2004년으로 줄 서 있는 동안 갑자기 4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CG와 분장 때문에 못 알아보는 팬들도 꽤 있는데 돌로레스를 연기한 배우는 아바타와 MCU에서 가모라로 유명한 배우 조 셀다나의 나름 신인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 셀다나는 극중에서 트레키로 등장하는데요. 터미널이 개봉하고 5년 후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에서 우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 셀다나는 터미널 이후 스타트랙과 아바타 그리고 MCU를 통해 할리우드 배우 통틀어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이 공항에서 진행되다 보니 공항 관련 오게티도 있습니다. 빅터가 게이트 앞에서 아멜리아를 기다리는 장면 속 딕슨이 입국 신사를 하는 아멜리아 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빅터와 아멜리아는 서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쯤 비행기를 타보셨다면 바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겠지만 빅터가 기다리고 있는 게이트는 비행기와 공항을 이어주는 탑승교 바로 앞입니다. 딕슨이 빅터보다 아멜리아를 먼저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아멜리아 또한 게이트를 지나지 않고 입국 신사를 먼저 하고 있는 설정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크루아상은 로마니아가 아닌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1683년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전해졌고 당시 오스만 제국과 제2차 빈 공방전이 끝난 뒤 터키를 상징하는 초승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아멜리아의 다음 대사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아빠에게 가져다줄 약을 구입해온 한 외국인이 서류를 챙기지 못해 압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빅터는 서류가 필요 없는 염소에게 줄 약으로 번역하며 도와주는데요. 후로 빅터는 공항 직원들 사이 영웅이 되고 염소 사나이로 불리게 됩니다. 염소는 영어로만 번역이 가능한 재밌는 디테일이 담겨 있는데 고트는 염소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줄임말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주로 미국의 유명 스포츠 선수 이름 옆에 염소 이모티콘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즉 빅터를 고트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염소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한 남자의 생명을 살린 최고의 인물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긴 디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사건으로 영웅이 된 빅터는 공항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 또한 따뜻한 톤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시작과 끝을 비교해보면 초반에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반영하듯이 대부분이 차가운 파란 톤으로 연출되었고 9개월간 공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점점 색감이 바뀌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물론 스필버그 감독의 의도된 연출입니다. Start the film, looking kind of green and blue and cold. And then as you start to get to know Victor and you start to warm to him, the colors warm in the movie and everything starts to go more toward the warm tones. 빅터를 위해 아멜리아는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빅터가 하루 동안 뉴욕으로 나갈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아냈는데요. 이때 아멜리아가 들고 있던 비자를 자세히 보면 빅터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비자를 줬다가 다시 뺏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빅터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난 딕슨은 휘파람을 부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데요. 여기서 부른 휘파람의 멜로디는 For All We Know라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딕슨이 부른 부분의 가사를 번역해보면 두 번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을 즐기자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공항 밖에서 굽타가 비행기를 멈춰버리는 장면은 세트장이나 뉴욕이 아닌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굽타가 비행기를 향해 달려갈 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뉴욕에서 캐나다 국제공항의 로고가 보입니다. 굽타의 돌발 행동으로 크라코지아행 비행기가 지연되자 그 덕에 시간과 용기를 얻은 빅터는 마음을 바꾸고 결국 뉴욕으로 향했는데요. 이때 스타벅스를 자세히 보면 계산대 뒤에 쭈그려서 촬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작진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화면을 멈춰서 보면 복사기에 인쇄된 빅터의 손바닥에 프리더 고트, 염소를 풀어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트는 빅터를 말합니다. 결국 뉴욕으로 빠져나온 빅터는 택시를 타고 라마다 호텔로 향하는데요. 재즈 뮤지션 베니 골슨의 사인을 받고 아빠의 못다한 소원을 이룬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기 전 마지막 오게티로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서 빅터가 탄 택시를 비교해보면 번호부터 택시기사 그리고 차 모델까지 전부 다르지만 촬영용 번호판은 하나밖에 없었는지 같은 번호판을 재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 감독의 세 번째 합작 터미널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포스팅에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써서 오해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터미널과 콜레트럴 중 투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영화를 올린 뒤에 나중에 시리즈 영화는 따로 투표로 진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콜레트럴로 찾아뵙겠습니다.